반갑습니다. 경민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울산 동구, 동구동 벽산 유토피아 아파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거제 이쪽 도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울산 동구가 가장 좋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벽산 유토피아 아파트 전용 면적 24.7평입니다. 24.7평 24.7평이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그 감정가 1억 8,200에 6월 10일 날 처음 진행했는데, 자,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두 번이나 유찰됐다는 것은 이 감정가가 현재의 시세, 거래 가능 금액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금액입니다. 이게 사건 접수가 2019년 1월 29일 올 초에 됐습니다. 사건 진행은 좀 빨리 됐네요. 올해 접수된 사건입니다. 올해 접수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결국은 2월 초에 됐을 겁니다. 2월, 즉 2월 달에 된 감정이 이 가격인데 현재 8월 20일인데 이렇게까지 유찰됐다. 그럼 이 감정이 굉장히 잘못됐거나, 아니면 한 2년 동안 이 하락을 면치 못했던 이 부동산 시장이 6개월 전보다 지금 더 떨어졌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시장은, 지금 이 동구 시장은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면 감정이 굉장히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한번 물건 사진 보겠습니다. 외관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같습니다. 외관은 이러하고, 방향은 약간 남서양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약간 남향보다는 살짝 기울어진, 그래서 남서양 방향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어드밴스 대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신청 내역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다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보정서 제출, 등기필증 제출, 자, 감정평가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정상적인 경매 절차 진행 중이고,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신청서 제출, 미납교부 청구서 제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임차인도 안 보이고. 자, 물건 현황 보겠습니다. 현황 15층 중에 5층입니다. 약간 저층이고 93년도에 사용승인, 그러면 25년 정도 됐네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25년 정도 됐고, 아파트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있다. 두개동 392세대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 형성돼 있다. 차량 접근 가능하다. 대중교통 무난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자체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가 돈을 빌려서 현재의 경매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 임차인은 보이지 않고 특별한 이해관계자는 없는 것 같은 이런 아파트 물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 현황과 그리고 등기 현황 살펴보고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건 부동산은 폐문으로 점유자 조사가 불가하다. 자, 점유자는 만나지 못했고, 대신에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현재 소유자, 자, 이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세대원 4명이 등재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016년 6월 21일 날 현재의 소유권자가 매매로 아마 산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로. 그리고 그 같은 날, 자, 그날 대출을 받아서 이 매매한 거죠. 국민은행의 근저당. 자, 첫 번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7가지 중에 가장 빠른 이 근저당,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말소된다는 거죠. 다 소멸. 자, 대부, 국민카드,
또 대구, 이 대구 회사에서 이제 경매를 집어넣을 거고, 예. 이제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뭐가 있느냐? 자, 등기 확인해 보셨죠? 국민은행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인수사항은 없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까 그 등기 현황을 보면서 채권자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채무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은 낙찰 이후에 그 물건에 점유하고 있을 점유자, 자, 그것이 뭐 소유자일 수도 있고, 현재는 소유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또는 또 뭐 무상의 어떤 그 무단 점유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쨌든 누가 점유하고 있을 때 내가 명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 관리비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게 없지만, 이 집합 어떤 공동주택 건물에는 이 관리비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와 그 개별 세대 간의 어떤 분쟁, 그것이 나의 명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나중에 명도 협상할 때 그 테이블에 올려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하고 나중에 튀어나온 금액 해결한다고 예상치 못한 관리 비용 인수하고 그 해결 비용 때문에 내가 입찰했던 낙찰받았던 그 실제적 인수 금액, 실제 들어가야 될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업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 여부인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점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임차인을 놓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자입니다. 본권 부동산은 폐문으로 점유자 조사 불가했고 세대주와 세대원 4명만 등재되어 있다. 그럼 명도 대상자는 현재의 소유자인 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그 면적을 보고 하는데, 그 면적 안에 있을 물건의 양, 그 물건의 양을 봐야 정확한 집행 비용을 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물건이 있더라라는 것은 경험치에서 대충 예상할 수 있죠. 그것이 약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된다면, 자, 그렇게 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을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그 전 소유자, 소유자 명도만 부담하는 권리 관계, 그 외 기타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자, 이런 상태의 예상 낙찰가 계산,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예상 낙찰가 계산해 봐야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해 봅니다. 벽산 유토피아, 동평역대에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 나온 물건은 29평형인가 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유사한 물건이 이거네요. 이 면적의 물건입니다. 이거 두 개. 하나는 1억 6,500이고 하나는 1억 3천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자, 28평형. 우리 물건 29평형과 유사한 28평형 최저 매물 평당가는 464만 원입니다. 즉, 이것은 거래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자, 이것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현재 만약에 유사한 매물이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의 호가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실거래가를 보면 2019년도에 와서 거래된 것이 우리 동평역대 물건 없고, 이보다 작은 물건이 10층이 9,800, 9,500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5평형입니다. 이게 25평형이니까 1억입니다. 1억. 대충 평균적인 거래가를 보면 평당가는 그럼 400만 원 정도죠. 400만 원. 지금 호가하고 있는 거 비슷한 평형대가 464만 원이었습니다. 즉 이거 높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작은
평당가가 더 높을 수도 있는 25평형 물건이 평당 400에 실제 거래가 됐다. 그럼 464만 원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작년 거래 사례를 가져와 보니까 자 사례가 있죠. 12층에 1억 7천 8월달 이게 한 건 있습니다. 즉 작년 8월 이후에부터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지금도 하락 수준에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다른 지역 보면 경기가 안 좋은 다른 지역 보면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동구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한 건으로서 그 시장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아파트에는 일어나고 있다. 자, 29번 평당가 400만 원 정도 그대로 적용해도 1억 1,600만 원입니다. 호가인 최저가 1억 3천 1억 3천도 비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감정가 1억 8,200원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자, 그러면 거래 가능 금액은 400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도 1억 1,600입니다. 이것을 하한가로 잡고 이것을 상한가로 잡을 것인가? 하한가로 잡을 것인가는 예상되는 낙찰가의 범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상한가로 보고 자 그리고 좀 더 준다면 1억 2천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도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예상 낙찰가는 자 인근 낙찰 사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 낙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영해서 3개 정도 봤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현대패밀리와 남목 그린타워 그리고 현대패밀리 5월과 4월달에 있었던 이 3개 전용 면적 15.5, 16.5, 18평 자 얘네들이 3차에 가서는 낙찰이 됐더라. 근데 4차까지도 간 기록이 있습니다. 4차까지 갔다. 자 4차까지 대략 6에서 8개월 정도 감정이 됐는데 그때 감정된 것도 3차도 부족해서 4차까지 간 사례가 있고 4차까지 가니까 10대 1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죠. 즉 4차 가니까 10명이 입찰한다. 그것은 가격만 싸다면 아직도 투입될 투자자의 그 수요의 힘은 있다는 것 정도. 가격만 싸면 들어갈 수도 있다. 3차까지 갔을 때 2대1과 7대1 정도. 3차까지 가면 실사용자는 움직일 수 있고 4차까지 가면 투자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어쨌든 1차와 2차와 3차, 4차 자 여기까지 가서 낙찰이 된다는 것은 현재 이 감정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 감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고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자 그것을 낙찰가율을 보면 94, 93, 90 이것을 이 분석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중 평균을 더하면 매도 호가 하한가를 적용하면 자 데이터 낙찰가율은 91.9 적용하면 1억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한가를 적용하면 1억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즉 1억 500에서 약 1억 1천 정도 자, 이 500 안에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는 1.1% 그러면 예상 비용은 그 중간 가격 정도인 자 1억 639만 원 정도 자 만약에 제가 쓴다면 이 정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사비용 300원 꼭 반영해준다. 꼭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1억 1천 정도더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